머니투데이 2026년도 1월 28일자 기사. 금매 뜨면 바로 연락 좀. 줄줄이 대기. 집주인은 버티는 중. 뭐, 그, 부동산 가지고 저 망친 뭐 정부들이 많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부동산 때문에 저기 윤석열 정부한테 다 물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잘하는 것은 일가구 일주택은 좀 그만저만 갖다가 뭐 세금 물어내고 그 이 다주택자들이 그 자주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한 사람이 147채를 갖고 있더래요. 근데 신문에서 보고 기겁을 했네요. 한 사람이 147적의 집을 갖고 있었다는 건 자기 한 채하고 나머지 146채는 남이 가져야 할 것을 전부 그 사람이 착복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몇 사람들이 갖다가 그렇게 수십 채를 수백 채를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이 틀 때마다 막 차입금이 한 사람이 갖고 일가구 일주택은 큰 집이든 작은 집, 뭐 똘똘한 집이든 미련한 집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한 채 가지고는 차익을 못 노려요. 그걸 팔아서 줄여가면 몰라도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그런데 두 채 이상 가지면은 한 채는 자기가 살고 나머지는 투자 200만 원 주고 산 게 400으로 뛰었으면 벌써 200 차익이 남잖아요. 이것이 여러 채면 더 많은 이득이 남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부동산 그거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들에 비해서만은 이렇게 보유세를 좀 많이 물어도 좋다, 나는 그런 주의예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나는 지지하는 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주택자를 147채를 가졌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면 147채를 팔아버리고 똘똘한 집안채로 돌아오는 거 내버려 둬야지. 뭐 147채하고 뭐 똘똘한 집안채하고 값은 같은데 뭐 세수의 형평상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정책은 전 국민한테 다 골고루 집 한 채씩 가져가도록 하려는, 정부가 집을 많이 지어봤자 소용없어요. 이 다주택자들이 다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면 다주택자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뭐 500억을 가지고 147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500억을 가지고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면 나머지 146명이 그 사람이 내놓은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똘똘한 집 한 채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주택자만큼 재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갈 길을 열어줘야지. 지도 구멍을 내놓고 길을 열어놓고 지도 몰아야지. 안 그러면 뭐 사람 문다고 그러죠. 지도 이렇게 문을 길을 열어주면서 몰아야지. 안 그러면 사람을 문다고 그래. 지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된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괜찮은 급매물 찾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아직 호가를 내린 매물은 드문 상황이지만 가격 조정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하면서 핵심 지역 중심으로 핵심 지역 중심으로 매물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럴 때 집 없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좋죠. 28일 서울 마포구 위치한 A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며칠 새 금매가 나오면 바로 연락해달라는 내용 고객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금매가 나오면은. 금매면 다주택자겠죠. 이런 문의는 대부분 실수요자라고 분석된다. A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혹시 매물 나오면 먼저 알려달라는 연락이 특히 많다며 직접 사무실 찾아와 괜찮은 매물 나오면 먼저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는 마포뿐 아니라 성동, 용산, 동작 등 강남권을 제외한 주요 서울 지역에 전반에 감지되고 있다. 이제 뭐 강북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서 강남 한 채 가지면은 그걸 또 두더지 뻥처럼 뻥방망이처럼 또 이거 치면 저기서 툭 튀어나오면 그럼 147채를 팔고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면 또 그놈 또 세금 형평성 따지면서 이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만 당장은 매물 출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괜찮은 매물 찾는 수요가 급증한 데 비해 호가를 낮춘 급매물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들어 새로 매도를 결심한 다주택자는 많지 않다는 게 중개업계 공통된 진단이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으로 시장이 이미 상당 수준 선반영된 만큼 지금 시점에 갑자기 매도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가 늘어나면은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가 늘어나면 집 한 채까지는 보유세는 물면 안 된다고 봐. 이건 그건 전 국민을 갖다가 다 죽이겠다는 소리지. 이처럼 호가를 낮춘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인 만큼 드물게 나오는 급매물은 등장하기가 무섭게 매수자가 나선다는 게 중개업의 설명이다. 가격 조정 폭이 큰 매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건이 나온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비부동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호가가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잔금이나 입주 일정은 차지하고 일단 선점하려는 분위기라고 기점했다. 먼저 계약을 해놓고 잔금이나 입주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계약을 해놓는다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매라고 해서 무조건 잡기보다는 미리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물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안 실수요자들이 소수 급매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선별적 대기 국면에서 남들보다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을 토대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와 매물 수준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기가 동원될 수 있는 돈이 얼마이고 자기는 얼마까지 되면 그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는 제한적인 반면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급매를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늘어나면서 시장이 당분간 거래의 활성화보다는 대기 수요의 적체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살 사람은 많고 내놓는 매물은 그러니까 보유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유세가 1가구 1주택까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집 없이 그러면 저기 천막 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1가구 1주택 아무리 똘똘한 집 한 채라도 그게 똘똘한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강남에 옛날에 문재인이 강남 죽이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그 생애 첫째 그 집이 강남에다가 그때 사가지고 애들 국민학교부터 다 거기서 45년을 키웠는데 그거 뭐 이제 다 낡은 조그만한 단독주택인데 그것을 무슨 문재인 정부 때 그냥 그렇게 세금을 물리고 이래서 문재인 다 안 찍어버리죠.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줘야 된다고 봐요. 45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했겠어요? 그 집에서 그냥 자식 키우고 그냥 저기 어린 애부터 키워서 거의 다 50대가 다 되도록 그 집에서 살았다는 소리죠.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는 제한적인 반면에 가격 조성이 이루어진 급매를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늘어나면서 시장이 당분간 거래 활성화보다는 대기 수요의 적체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세제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은 맞지만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결정을 미루게 된다며 대기 수요 쌓이게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책 이벤트가 매수자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했지만 실제 매도 결정을 이끌어내는 만큼 강력한 신호가 되지 못했다는 평가한다. 이럴 때는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해버리면 이런 매물을 살 수 있는 집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고 이런 데가 좀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사죠. 이게.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 1월 28일자 금매 뜨면 바로 연락 좀 줄줄이 대기 집주인은 버티는 중 버티는 중이래요. 썬과 크로스 나의 정책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 설탕세 국내 뉴스인데요.